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이서준입니다. 현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구경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제 생업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만한 일이 없습니다. 30년이나 해온 일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네요. 이제야 털어놓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며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9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길을 잃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은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순간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렸죠. 그때만 해도 전화기도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서로를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하고 소리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축제의 소음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비집고 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저는 축제장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우리 서준이는 씩씩한 아이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해가 저물고 축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느껴졌죠. 고개를 들어보니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꼬마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하고 물으시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각설이 공연단의 단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우리랑 같이 있자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모르는 사이에 공연단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서웠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저보다 조금 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였던 거죠. 첫날 밤 낯선 곳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소양강 처녀였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실 때면 늘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해 저문 소양강에 그 구절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각설이 공연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비를 하는 아이였죠. 공연 도구를 나르고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고 하루하루가 고됐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많았고 추운 날에는 이불도 없이 잠을 청해야 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이상하게 수능이 빨랐습니다. 어쩌면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도망가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갔지만 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단장님도 저를 조금씩 달리 보기 시작하셨죠. 12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소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다들 잠든 사이 홀로 일어나 목이 쉴 때까지 노래를 불렀죠.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면 소양강 처녀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변하고 키가 크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공연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15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관객들의 반응을 읽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비록 원치 않는 방법으로 시작된 길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단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봐라 하시면서 공연단의 일부를 맡기시더군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공연단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워갔죠. 그때쯤 제 공연에 소양강 처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다 보니 관객들의 반응이 남달랐죠. 저 총각은 뭔가 다르다며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제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리움이 전해졌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30이 되고 이제는 제가 공연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단장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시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유를, 단장님이 저를 특별히 아끼셨던 이유를요. 공연단은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린 친구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더 잘해주고 싶었죠. 적어도 제가 겪었던 것만큼의 고통은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밥도 제때 챙겨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려 보곤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습도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단 하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어머니가 부르시던 소양강 처녀뿐이었죠. 2019년 가을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술축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공연단 중에서 저희가 선택받은 거죠. 기쁜 마음으로 충주로 향했습니다. 축제 규모가 크다 보니 준비도 많이 했죠. 특히 소양강 처녀는 더욱 공들여 연습했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없던 대형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도 넓었죠. 준비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관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되는 건 아마도 이 도시가 제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무대는 흥겨운 민요로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의 호응도 좋았죠. 이어서 각설이 타령, 재담 공연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제가 가장 아끼는 소양강 처녀를 부를 차례가 왔죠.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을 위해 30년을 달려온 것만 같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요?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해 저문 소양강에 늘 부르던 노래인데 이날따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설거지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 서준이 하시던 목소리, 무대 조명이 저를 비추고 관객들은 조용히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저와 이 노래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모든 감정을 노래에 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30년간의 아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그 따뜻했던 기억까지.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던 그때였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노래에 감동한 관객의 반응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한 할머니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서준아, 애미가 미안하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입이 떨려왔고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객석에서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며 무대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무대 아래로 내려가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죠. 어머니는 제 품에 안겨 흐느끼셨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서준아, 우리 서준이. 엄마가 이제야 널 찾았구나. 어머니의 음성이 떨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의 그리움과 한이 담겨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혹시라도 놓치면 다시 잃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축제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객들도 함께 울고 저희 공연단 식구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그날 밤 축제장 근처 주막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를 시키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용기를 내어 묻긴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셨죠.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찾았다, 서준아. 엄마는 널 찾아 헤매었단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내가 각설이 패와 함께 멀리 떠나버려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잃은 슬픔에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홀로 저를 찾아다니셨지만 전국을 떠도는 각설이패의 행방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지. 그러다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했고 동생도 생겼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머니도 새로운 삶을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이제는 편하게 살고 있어. 새아버지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동생도 오빠가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하더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지금 공연단을 이끌고 있어요. 30년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더욱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알아, 서준아. 엄마는 다 알아. 내가 그들과 함께 해온 시간도 소중하단다. 엄마는 그저 가끔이라도 널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어머니의 너그러움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충주 세계무술축제는 매년 열린다고 하더군요. 내년에도 꼭 여기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된장찌개도 다시 먹고 싶고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달까요? 그래, 서준아. 내년에는 엄마가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줄게. 내가 어렸을 때처럼 구수하게 끓여서. 어머니의 말씀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던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부엌에서 소양강 처녀를 흥얼거리시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어머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어머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처음 각설이패에 들어왔을 때의 두려움부터 하나둘 공연을 배워가며 성장했던 나날들까지.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면서요. 서준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엄마가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저의 전부가 되었으니까요. 주막의 창밖으로 축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만큼이나 무거운 이야기들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서준아, 새아버지와 동생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까?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아버지는 성품이 온화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찾는 일도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29으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야. 특히 내가 노래하는 걸 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이지만 왠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달까요? 어쩌면 우리는 음악이라는 공통점으로 쉽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동생과 함께 노래도 불러보고 싶네요. 제 말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이제 늦었구나. 새아버지가 기다리실 텐데.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찾았다는 기쁨도 크시지만 지금의 가족들도 소중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돌아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니까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일어서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꼭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서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근한 품 속에서 저는 다시 9살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어머니를 배웅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축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공연단 숙소에 도착하자 단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어머님 맞으세요?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머님과 같이 사실 거예요?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작은 불안도 엿보였거든요. 특히 어린 단원들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마치 제가 떠나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걱정하지 마. 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거예요. 다만 이제는 1년에 한 번 이 충주에서 어머니도 뵐 수 있게 됐을 뿐이죠.
제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준 또 다른 인연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 한켠을 차지하고 있던 빈자리가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동생으로 이루어진 새 가족, 그리고 30년을 함께 해온 공연단 가족. 두 가족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가족 모두 제 삶의 일부이고 저는 그저 그들을 모두 품으면 되는 거였죠. 어머니도 그걸 이해해 주셨고 공연단 식구들도 받아들였으니까요. 새벽녘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어머니의 눈빛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소양강 처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움을 담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감사함과 행복함을 담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해 저문 소양강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어머니도 저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공연단은 다음 공연을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충주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특별한 도시가 되었죠. 매년 이맘때면 다시 찾아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곳. 30년 만에 찾은 또 다른 고향 같은 곳이 된 거죠. 단장님, 다 준비됐습니다. 단원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나서야 할 시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목적지가 생겼고 돌아올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 출발하자. 짐을 싸들고 나서는 길,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매년 이곳에서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충주를 떠나온 지 한 달, 저는 여전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떠돌이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제 발걸음에 방향이 생긴 것 같달까요? 어머니와 재회한 후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들의 표정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며 또 누군가의 부모일 그들의 모습에서 삶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소양강 처녀를 부를 때면 제 감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혼자 중얼거리곤 합니다. 어머니도 분명 저를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제는 그 그리움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준 특별한 선물 같은 거랄까요? 엊그제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종이 위에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죠.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쓰다 보니 어느새 종이 수십 장이 되어 있더군요. 서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공연 레퍼토리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각설이 공연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보려고요. 어쩌면 이건 동생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다는 동생을 생각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형님, 이번에는 어떤 곡을 준비하실 건가요? 어린 단원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걸 해볼까? 소양강 처녀를 현대적으로 편곡해서. 단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연단이 각설이 문화를 이어가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의미 있게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단원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저에게는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충주 세계무술축제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 이 두 가지 약속은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간혹 피곤할 때면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생각납니다. 내년 축제 때 다시 맛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는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연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해 저문 소양강에. 이제 이 노래는 저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가 아닌 희망의 노래로 바뀌었달까요? 매일 밤 이 노래를 부르며 저는 두 가족을 위한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동생, 그리고 공연단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어머니와의 재회 이후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워서일까요? 이제는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도 소중하게 기록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전화를 주셨거든요. 새아버지께서 휴대전화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다고 하시며 수줍게 웃으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준아, 엄마가 이제야 이런 걸 배우네. 예전에 이런 게 있었더라면 너를 찾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자주 연락하면 되죠. 제 공연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고 어머니 안부도 자주 여쭤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죠. 서준아, 동생이 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척 궁금해하더구나. 다음 충주 축제 때는 동생도 데리고 가도 될까?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이지만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달까요? 어쩌면 우리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쉽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동생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은 공연을 준비해 놓을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동생은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어떤 악기를 다룰까? 우리가 함께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연단 연습실에서 혼자 소양강 처녀를 부르다 보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현대적으로 편곡해서 동생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클래식 악기와 전통 가락이 어우러진다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할 것 같았습니다. 단장님,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하셨나요?
옆에서 연습하던 단원이 물었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나 봅니다. 응, 우리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걸 시도해 보려고 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디어가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각설이 특유의 흥겨움과 클래식의 우아함이 만난다면, 거기에 현대적인 감각까지 더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색하게 시작된 첫 인사부터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공연 이야기까지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안녕, 동생.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많이 설레네요. 우리가 처음 만날 날을 기다리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동생이 전공한 음악과 제가 평생 해온 각설이 공연이 만나면 아마 멋진 하모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편지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게 있어 가족이란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그저 잃어버린 그리움이었다면 이제는 새로 만들어가는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막내 단원의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전국을 돌아다닐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충주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거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았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쓸쓸함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빛이 머물러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길 잃은 아이가 아닙니다.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준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가 되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게 2개의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죠. 하나는 어머니와의 재회였고 다른 하나는 공연단이라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꿈을 꿉니다. 9살 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꿈이에요. 그 꿈을 꾸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제가 지금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만 같거든요. 서준아, 꿈속에서 어린 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없습니다. 대신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죠. 저는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결국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 그리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단다. 매일 밤 공연을 마치고 난 뒤 저는 잠들기 전에 작은 의식을 치릅니다. 소양강 처녀를 한번 부르는 거죠. 이제 이 노래는 제게 단순한 그리움의 노래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미래로 향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달빛은 고와요. 강물은 맑고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어머니의 미소, 공연단 식구들의 얼굴,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동생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완성시키는 조각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년 충주 세계무술축제에서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생각입니다. 전통 각설이 공연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고 거기에 동생과의 협연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어머니는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2 자녀가 무대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동안의 아픔도 조금은 치유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연단의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설이라는 직업이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니까요.
이 길을 걸으며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눈 웃음과 감동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요.